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규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 시간 월요일 아침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생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정리한 거,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주요 이슈라든가, 지난 주말 방송 이후에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 특히 이번 한 주간 미국 주시장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둘 만한 관점 포인트 몇 가지 정리하는 시간만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호신 장관이 중국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건설적인 협상이 지속된다면서 주가가 극적인 일단 반등에는 일단 성공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시간 토요일날 일요일날 얘기를 보면 또 약간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냐면 주말을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공격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선되면 중국의 입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당장 해라, 뭐 하자, 뭐 하면서 약간 더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관세 폭탄이 무섭다면 회사들 빨리 다시 공장을 다시 중국에 있는 거 다시 뜯어와서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또 월가에서 이런 데서는 이번에 이런 중국과의 무역협정이 잘 되더라도 결국은 유럽이라든가요. 그리고 일본 등등을 통해서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잠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확산될 경우 사실 이 부분은 이게 2020년까지 2018, 19, 20이 되겠는데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게 결국은 미국에도 0.3%포인트 그리고 중국에는 0.8%포인트 그리고 유럽에는 한 0.1에서 0.1.5 그리고 이건 일본인데 일본도 0.2 글로벌 전체적으로 0.3%포인트만큼 GDP에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걸 수치를 얘기한 거가 이거죠. 2010년에 이렇게 0.3, 0.8, 0.2, 0.3인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하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표님께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진 크레이머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숫자가 있다는 거죠. GDP는 3.2%가 나왔고 실업률은 3.6% 나오면서 결국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제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난주는 약간 쉬었지만 그 전주까지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S&P 500이 3,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사상 최고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한쪽에서는 또다시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공장 갖고 오고 일자리 이런 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하는 수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통령 재선 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 주가의 악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이게 오히려 더 걱정이죠. 물론 이건 단기적인 얘기고 장기적으로 보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호석 법무장관의 강의를 통해서 주말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롱텀이 되겠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약간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리고 추가한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JP모건은 S&P 500이 2850의 지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대부분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약간 쪽하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야르데니 리서치의 야르데니 박사는 그쪽 팀에서는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10에서 15%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에서 15%가 어느 정도냐면 2018년 작년 10월, 11월, 12월에 하락폭이 20%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적다는 것이 되겠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경기의 이익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계속 하강되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1분기가 끝나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7에서 2% 오히려 플러스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익에 대한 모멘텀은 아까보다는 이익의 모멘텀은 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좀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 또 업데이트 된 건 제가 내일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 급하신 분은 오늘 이미 미래세대위에서 earnings revisions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참 네이버에서 보시면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경 컨센서스, 한국경제 컨센서스에서 줄임말이 한경 컨센서스입니다. 네이버에서 하나 이런 데서 한경 컨센서스 치시고 어닝스 리비전스 치면 나옵니다. 더 이상 오늘 또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다들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서 6월까지 주가가 5%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그것이 결국 3천에서 얼추 5% 하면 355, 2850 정도 하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이번에 하락 조정은 2850 정도 아니겠느냐. 내지 뭐 2800 정도 아니겠냐 얘기하는데 이 다음부터 약간 지금부터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미국의 입장과 해외 입장이 다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엄청나게 이제 자기네가 잘못됐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무역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바꾸겠다 얘기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런 무역의 그동안을 언페어된 걸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싸우고 그랬는데 바뀐 게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뀐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나프타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 그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국과 캐나다, 그 멕시코에서 약간 합의한 게 있는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지금 허가 동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딱 하나 해결된 거는 한미 FTA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는 양쪽 모두 의회에 뭐 이렇게 서로 컨펌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된 거는 딱 한국과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FTA 새로 개정되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은 엄청 했는데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재선 앞두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영향이 이런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0.3%의 GDP 하락 요인인데 중요한 것은 미국 바깥의 나라들이 더 걱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바깥에. 그건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소위 글로벌 트레이드가 비즈니스의 그 나라의 비즈니스 환경과 성장의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장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지역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약간 더 걱정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만큼 영향이 큰 나라를 얘기하는 거가 싱가포르를 얘기합니다. 싱가포르. 예, 그래서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자세한 얘기는 아주 간단한 영어로 나온 거가 요 CNN 기사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건 2학년의 더머니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카페도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는 지난 주말 특징주는 역시 우버 빼놓고 설명이 안 되죠. 주당 45달러 했는데 결국은 42달러인가요? 42달러 났고 이건 이제 이건 리프트 거래가 나왔는데 리프트는 뭐 잘못 나온 거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건 그림이 잘못 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주말에 자세한 내용은 많이 해놨기 때문에 1, 2부 통합된 거 그리고 화질 개선판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고요. 제가 잘라서 다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하실 분들은 다 보시면 되겠고요. 참 요거 하나만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ETF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는 미리 처음에 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 많아갖고 요번에 아예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월 10일 밤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 LA 시간, 서부 시간으로 일요일 밤 24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5월 13일 오후 4시까지 하게끔 하고 끝나게 이미 그 프로그램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해놓으셨던데 그때 미리 말씀드렸다 그때 사이즈는 100인데 원하시는 분 같이 해서 90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이랑 90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95를 해달라 105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 말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필요하신 분은 여기 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음 회담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측은 바로 보복한다는데 보복이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중국 측의 보복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거 이제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이제 9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아마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관심 있고 젊으신 분들은 엔비디아에 몰려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엔비디아가 있겠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알리바바가 워낙 큰 건이 있겠고요. 금요일 날 디어,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것 중에 핀터레스트가 이번에 첫 발표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월마트에 관심이 더 높습니다. 월마트. 왜냐하면 월마트는 이제 어려워지다가 온라인 쪽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매출 40%가 늘어났지만 실제로 온라인 쪽에서 아직 큰 돈은 아직 못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성에 대한 아직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될지, 그러니까 온라인 쪽의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있겠고요. 월마트는 이제 급여를 많이 올려준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 베네핏을 많이 올려줬는데요. 과거 3년 동안 50%가 올라갔는데 이것이 역시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럴 때서 또 노동 비용에 대한 것들이 계속 빠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15일 수요일 날 있죠. 소매 판매 발표. 한국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 날 오밤 9시 반 정도 나오죠. 0.2%로 컨센서스가 있는데, 왜냐면 요거랑 17일 날 때 소비자 심리 지수. 아시다시피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시간 대학이고요. 소매 판매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미국의 통계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에 따라서 결국은 항상 월 중간에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데, 이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소비가 활성화 제일 되고 있는지 이거에 관한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아예 일정을 따로 뽑아놨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 아마 테이크 투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셔야 될게요. 텐센트 뮤직은 아마 젊으신 분, 미국에 계신 분은 회원님들은 꽤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시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화요일날도 이렇게 있는데, 화요일날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수요일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 있고, 시스코 있고, 크로프타인즈 정도 일단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날은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서베이, 뉴욕 스테이트 서베이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겠고요. 목요일날은 아마 한국에 계신 분도 하신 분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회원님 몇 분 좀 얘기하는 거 제가 봤어요. 아이치 관심이 있겠죠. 그 정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채권 건수 8살 하우징 스타트 이런 것들 정도 이렇게 금요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신뢰지수랑 디어 농기계 회사죠. 이런 거 보셨겠고요. 참 요거를 제가 어저께 그동안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저께 한번 나름 파일럿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카페도 그렇고 뭐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똑같은 질문들을 워낙 많이 하셔갖고요. 그래서 매번 답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 하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제가 책을 쓰면서 칼럼 쓰는 걸 아예 영상 칼럼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작업을 해갖고 어떻게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비싼데 환율이 올라가고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도 많고,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없어진 분도 난 나름대로 고민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걸 하나 해봤는데, 혹시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다만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 이게 제가 마이크를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아이폰을 통해서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합니다. 다만 이걸 보시면서 내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거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이나 이렇게 그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좀 하겠는데, 제가 이제 못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도 편집이나 뭐 예쁘게 하고 말풍선 이런 거 잘 못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만 코멘트를 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애플 이런 거면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여튼 다양한 이슈, 이번 주에도 지난 주말에도 몇 개 준비하려다가 다 완성이 못했어요. 역시 골드만삭스 자료나 다른 IB 자료를 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요 최근 상황에 맞는 거를 제가 이번 주에도 한두 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겠고요. 여기 또 이거 2학년이 더 머니 블로그를 통해서 여기 클릭하시면 이웃도 추가해서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또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모든 얘기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고요. 화요일부터 한국 시간 화요일부터는 다시 아침에 기회가 되는 대로 웬만하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